자, 37번 지문은 좀 어려우니까 주의 깊게 듣고 스스로 정리를 좀 해야 돼. 자, 글이 일단은 문제 유형은 글의 순서인데 이제 첫 번째 주어진 문단의 첫 문장의 첫 단어가 뭐냐면 non-standard spellings야. 이 spellings로 붙었으니까 이제 명사로 온 거야. 명사로 왔을 때는 뭐겠어? 철자야. 영어 철자 할 때. 근데 이게 스탠다드가 아니라 non-standard야. 그러니까 표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표준어 이런 말 하잖아. 맞춤법 이런 거 하잖아. 이 맞춤법에 맞지 않게 철자를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자주 수동태니까 뭐야? 사용된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동사 employ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employ는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걸 우리가 고용하다로도 많이 알고 있지. 사람을 사용한다, 사람을 쓴다라고 해서 고용하다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제1 단어 뜻이 사용하다야 사실은. 이게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 소재가 됐겠지. 최소한 이 글에서는 많이 사용돼서 소재로 잡은 거야. 이 비표준 철자가 어디에서 그럼 많이 사용되느냐? in trade names 하니까 뭐냐면 상표 이름이야. 상표명이 되겠지. 상표명에 많이 쓰인대. 왜 그러냐면 to give a sense of novelty. 자, a sense of novelty라서 novelty는 뭐냐면 참신함이야. 그러니까 참신함에 대한 감각, 뭐 새로운 감각, 참신한 느낌 이런 걸 브랜드 네임에 주고 싶은 거고. 병렬이네. 부사 빼면 여기니까 이 투부정사끼리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투가 생략이 되겠지. 또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이시 가리키는 건 브랜드 네임이겠지. 이 브랜드 네임이 보니까 오형식 문장 구조네. 동사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 같은 게 나왔으니까 원형 부정사야. 아, 오형식이구나. 사역 동사 오형식.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사 원형이 왔구나 이런 말이야. 시장에서 스탠드 아웃, 브랜드 네임은 스탠드 아웃 하고 싶어가지고 맞춤법에 맞지 않는 철자를 상표 이름에다 쓴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탠드 아웃이란 동사를 생각을 해보자. 스탠드 아웃의 뜻이 뭐냐면 눈에 띄다야. 일어나는데 아주 번쩍 일어난 거예요. 아웃, 바깥에 다 보일 정도로 확 군중 속에서 확 서버린 거야.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럼 어때? 눈에 띄겠지.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문이 변형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스탠드 아웃이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 동사로 쓴다면 샤인 정도? 빛이 난다. 눈에 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로 온다고 하면 보호 자리는 형용사도 올 수 있잖아. 눈에 띈다? noticeable.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거든. 품사는 다른데 이 문장 자체는 보호 자리라서 이제 얘네까지 이렇게 바꿔 쓰기 해도 틀리진 않아. 눈에 띄고 유명해지고 혹은 뭐 빛나고 알려지고 이런 것들. 눈에 띈다는 거, 확 두드러진다는 거. 시장에서 일단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시장에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참신한 감각을 줘야지. 구태의연한 거 말고 뻔한 거 말고. 그래서 일부러 맞춤법 틀리게 쓴다고. 상표 명에다가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 왜 닭고기 상표명으로 맛있다 이런 게 있거든. 지금 맛있다를 이렇게 쓴 거잖아. 그지? 철저히 맞지 않게 맛있다기란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맛있다는 것도 알아듣고 이게 닭고기를 홍보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듣지. 그래서 이런 식이 non-standard spellings야. 참신함을 주려고 일단 눈에 띄잖아. 저거다. 그 맛있다. 닭고기 하는 거네. 말을 저렇게 한 거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글의 순서를 보자면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 네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 trade names, brand name, spellings라고 해서. 그럼 보니까 이제 네임이 그대로 꼬리기로 내려가자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긴 하거든. 어차피 내신용이니까 선생님이
답의 순서에 따라서 얘기는 해줄 거야. 문제가 이 글의 순서 맞추기로 그대로 출제가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자, as with는 전치사야. 뒤에 명사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전치사랑 동의하냐면 like.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 같은 거랑 똑같다. 이런 이름들은 이것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 수동태라서. 자주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 alternative ways야. 그러니까 대안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of spelling. 자, 스페라는 대안법이야. 스페라는 대안적인 방법이야. 얘는 지금 명사로 온 게 아니고 오브 뒤에서 동명사로 왔어. 명사로 왔으면 아까처럼 스펠링 스 했겠지. 철자로 왔으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왔다는 건 지금 동명사거든. 그러니까 스펠이란 뜻이 동사로 철자로 쓰다 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이거의 동명사형이 스펠링이 되는 거겠지. 물론 얘는 그냥 일반 명사로 철자라는 뜻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명사로 온 거야. 그래서 철자로 표기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철자화하는? 이 스펠이라는 준동사, 스펠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야. particular sound, 특정한 소리를 철자화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소리를 철자로 쓰는 대안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아, 특정한 소리를 철자로 쓴대, 글자로 쓴대. 그런 방법이래. 그래서 왜 우리도 소리 나는 대로 쓸 때가 있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뒤에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뭘 사용해서? 원래는 전통적인, 원래는 관습적인, 원래는 쭉 그냥 우리가 써 내려져 오는 그런 맞춤법으로, 이런 맞춤법을 사용해서 특정한 소리를 철자로 표기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해놓고 as in the numerous hotels, bars and clubs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뭐 수많은 호텔들, 바, 그리고 클럽들, 바 하면 보통 술집, 이 클럽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원래 전통적인 맞춤법을 사용해서 특정한 소리를 글자로 만드는 대안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클럽이나 바나 호텔들은 뭐냐? which adopt the spelling not in their names. 그들의 이름으로 NITE 이런 스펠링을 채택하는 클럽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이트는, 자, 호텔이나 술집이나 클럽이 밤이랑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나이트인 거야. 이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썼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게 이해가 되지 이제. particular sound를 그냥 스펠링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란 얘기잖아.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다른 방법을 기반으로 한 거야. 철자를 이렇게. 이게 이제 non-standard spellings의 한 예시라고. non-standard spellings의 예시를 이렇게 든 거야. 나이트를 통해서, NITE를 통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스펠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왔고, 이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호텔, bars and clubs잖아. 그지? 얘가 왜 주격관계대명사야? adopt가 동사라서 그렇죠. 채택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사용하다. 아까 똑같이 employ 혹은 take up이랑 바꿔 쓸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서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 동사 adopt는요, 흔히 우리가 얘랑 구분해서 쓰는 게 너무 유명하죠.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이야. 지금 여기서 쓰이는 adopt는 채택하다, 즉 사용하다 이런 말이야. 골라서 쓰다. 혹은 얘가 입양하다 라는 말도 있지. 근데 adapt는 뭐야? 적응하다야. adjust랑 동의어라고. 그러니까 얘가 adapt로 바꿔줘서 오면 안 돼요. employ나 take up 같은 건 차라리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non-standard spellings의 예시로 첫 번째로 night를 들었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스펠했다.
despite 하니까 전치사지 뒤에 명사가 와. 너 desire이 왔네. 뭐에 대한 욕구로? 이 참신함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뒤에 또 수동태가 들러붙었지. implied by 하니까 암시되어지는 이런 말. 그러한 스펠링에 의해서 암시되어지는 이 참신함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야. 아, 이런 스펠링을 쓰면 너블티 참신함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참신함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는 좀 채워지는 반면에 it is striking, 굉장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striking 하니까 놀랍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여기 사실 주어 동사 오고 striking까지 왔으면 주어 동사 주격보에서 만문이거든. 문장이 다 온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끝났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놀랍다 하지 않고 하우절이 더 들러붙어 있지. 이건 뭐야? 이건 어떤 문장 구성성분에 해당하는 거야? 더 이상 올 게 없는데. 이식 가주어란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건 이 의문사절이야. 의문사절은 명사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간접 의문 다른 말로. 그래서 아이고 how가 형용사나 부사 데리고 오는 거 알지? 의문사, 주어, 그리고 여기 동사. 그래서 의주동 해서 명사절로 온 거야. how가 형용사 달고 오면 얼마나 이런 뜻이라고 했지. 그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한 스펠링들이 사실은 얼마나 관습적인지 상당히 놀랍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non-standard 스펠링을 쓰는 거 굉장히 노블티에 이를 채워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태의연하고 전통적이고 되게 관습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표준 철자에 대한 참신함 말고 이제 다른 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야.